2017년 10월 21일 토요일 날이 밝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들이 다니는 천사유치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기차여행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상준이는 손을 꼽으며 아빠 알지 우리 여행 가는 거. 신난다.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출발하게 되었지요. 아침 7시 30분 집에서 출발하여 평촌역까지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하늘은 가을 하늘임을 입증이나 하듯이 하늘색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평촌역에서 금정역까지, 금정역에서 수원역까지 전철을 갈아타며 수원역 만남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많은 아빠들과 선생님, 원장님 그리고 창업주이신 이사장님도 와 계셨습니다. 유치원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아동학대에 대한 안 좋은 인상입니다.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유치원 62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324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례의 67%인 296건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학대가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32%로 가장 많았고 2일에서 3일에 한 번이 11%, 심지어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한 사례도 25%나 됐습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동시에 일어나는 중복학대가 49%로 많았고 정서학대가 29%, 신체학대가 19% 순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전할까 혹시 학대는 없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어쩌면 이런 기차여행이 유치원생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상준이는 6살 하늘빛순호와 반입니다. 5살 때부터 이곳 천사유치원을 다녔으니까 벌써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 이곳을 오게 된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모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첨이 되지 않았고 천사유치원에 보내게 되었지요. 저는 그날 눈이 붓도록 울었습니다. 자신이 보내고 싶은 곳을 못 보낸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었고 호불호가 갈리는 천사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왠지 모를 부담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1년을 보내면서 저는 아이의 밝은 모습과 엄마처럼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엄마가 줄 수 있는 사랑과 선생님이 줄 수 있는 사랑은 같은 사랑이지만 색깔이 다른 사랑입니다. 저는 4살 난 아름이도 천사유치원에 보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상준이를 이곳에 보내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인성 중심으로 키워주고 싶은 우리 부부의 바람대로 아이는 자라주었습니다. 5살 때 선생님은 오나연 선생님이었고 6살 선생님은 황예진 선생님입니다. 천사유치원의 모든 선생님들이 예쁘지만 상준이 선생님은 아주 예쁜 선생님이지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지만 말입니다. 인형 같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우고 그 옆으로 예비군 훈련에 끌려 나온 것 같은 아빠들을 인솔하며 우리의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빛 순호와 반의 기차는 2호 차였고 상준이와 내가 앉은 자리는 7C, 7D였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상준 엄마가 싸준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과일과 초밥 그리고 샌드위치, 다양한 과자, 물, 갈아입을 옷, 고구마를 담을 가방과 비닐봉지가 이곳저곳 공간마다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보내는 엄마의 마음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고 나온 탓인지 초밥에 손이 갔습니다. 한 개를 집자 기차는 출발지를 향해 출발했고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자신들이 싸운 과자며 초콜릿이며 사탕이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에게 하나씩 돌리기 시작하는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상준이도 오징어 땅콩을 꺼내 돌아다니며 나누기 시작했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집에서 6살 난 상준이는 4살 여동생 아름이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름이 것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상준이입니다. 그런 고집불통, 욕심꾸러기 상준이가 친구들에게 자꾸 나누어 줍니다. 내가 먹는 것까지 아빠 그만 먹어 하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은 생경하다 못해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상준이는 친구들에게 오징어 땅콩을 나누어 주려다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순간 나는 죽었구나 했지요. 그리고 불현듯 1984년에 유행했던 그렘린이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기차 안을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순간 귀여운 그렘린 같이 보였습니다. 그렘린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과이란 귀엽게 생긴 정체불명의 생물을 사오고 디즈모란 이름을 붙여줍니다. 가게 주인의 경고에 따르면 모과이를 키우는데 꼭 지켜야 할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첫째, 빛을 쏘이지 말 것. 강한 빛은 그렘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햇볕을 쬐면 죽는다. 둘째, 물을 멀리할 것. 그렘린은 물과 접촉하면 등에서 새끼들이 생성되어 밖으로 튀어나오는데 물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다할 때까지 계속된다. 셋째, 자정 이후에 음식을 주지 말 것. 자정이 넘어 뭔가를 먹은 그렘린은 어딘가에서 번데기가 된 후 재탄생한다. 주인공은 3가지 금기를 무시함으로써 그렘린은 흉포한 그렘린으로 변하여 마을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차 안은 순식간에 아동이 아닌 악동으로 변한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홍성역에 다가오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황예진 선생님의 등장과 함께 소요는 진압되었고 악동에서 아동들로 변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갈산토기 마을입니다. 하늘빛 수노와 반은 노란 버스 4호차를 탔습니다. 현지 인솔 선생님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그릇과 스테인리스 그릇에 익숙한 도시 아이들에게 흙으로 만든 토기, 숨 쉬는 토기는 낯선 만남일지도 모릅니다. 흙이 숨을 쉰다는 선생님 말씀이 신기한 듯 항아리에 귀를 대보고 숨소리를 듣는 아이들, 점토를 짓이겨 항아리를 만드시는 장인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모자다, 화산 폭발, 마술이다를 외치며 즐거워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컵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고 하트를 만들어 붙이고 손잡이를 만들며 자신만의 모양을 덧입히며 컵을 완성했습니다. 자신들의 컵은 유약을 발라 가마에 구워 11월에 유치원에 보내준다는 선생님의 말에 저마다 기다림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저도 기다림을 가슴에 담았지요. 2번째 방문지인 누리실 마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2017년 햅쌀로 지은 밥과 햇고구마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강아지를 보며 놀았고 한 무리는 황예진 선생님과 가을 소풍을 나온 아이들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논두렁 같은 좁은 길을 따라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가을 햇빛을 즐기며 커피 한 잔에 노랗게 물든 벼와 홍성의 푸른 가을 하늘을 즐겼습니다. 3번째 방문지는 땅속 보물 고구마를 실제로 수확하는 농사체험 시간이었습니다. 목장갑과 비닐장갑, 홈이 수확한 고구마를 담을 까만 비닐봉지 1개씩 각자 받았습니다. 상준이는 뿌리를 찾아 호미를 조심스럽게 파고 들어가며 흙 속에 숨겨진 고구마를 캐낼 때 환호를 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고구마는 저마다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말 그대로 천태만상입니다. 1000가지 모습과 10,000가지 형상을 한 고구마는 비닐봉지 가득 담겼습니다. 고구마는 보통 3월부터 6월까지, 심고 8월부터 10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심는 시기는 같은데 왜 이렇게 천태만상일까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천태만상은 아닐까요? 저마다 모양과 색깔을 갖고 태어났지요. 한 녀석 한 녀석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방문지는 마지막 방문지로 이응로생가 기념관입니다. 넓은 잔디가 그림처럼 펼쳐진 곳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친구들과 잔디 위를 뒹굴며 놀았습니다. 저는 천사유치원 창업자이신 이사장님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천사유치원을 하게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이응로생가 그리고 미술관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노랗고 파란 잔디는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곳곳에 펼쳐진 연잎은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재포장해 주었습니다. 오늘 하루 무료로 개방된 미술관은 천사유치원과 같은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설계된 건물입니다. 콘크리트 자체가 갖고 있는 표면 그대로를 노출시켜 독특한 조형미를 나타내는 건축공법이지요. 어쩌면 천사유치원을 잘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을 잘 살려 저마다의 독특한 색깔을 찾아주고자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열망, 창업자 이사장님의 열망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예정된 기차를 타고 돌아오며 친구들과 하는 여행이 아쉬운지 아이들은 곳곳에서 놀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남겨진 과자며 음식은 서로 나누어 먹었고 더 소유하려 욕심내지 않는 사랑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사랑 많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일 겁니다. 틀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사유하고
꿈꾸게 만들어준 유치원 선생님들의 섬세한 손길은 더 많이 소유하길 원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동적인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로 바르게 자라게 해준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아빠와 함께한 여행,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무슨 꿈을 꿀까요? 이 작은 여행이란 씨앗이 자라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까요? 저는 감히 바랍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채워 소유하기보다 무엇인가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 모두를 위해 세상과 하나가 되는 아이들로 성장해 주길 그렇게 꿈꾸며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비군에 소집된 아빠처럼 철없은 아빠들을 잘 이끌어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이 하나이를 안아주며 더 많이 사랑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17년 10월 22일 윤상준 아빠 올림.